김영하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제3장. 은희는 나더러 자꾸 왜라고 묻는다. 왜 그러느냐? 왜 기억을 못하느냐?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은희 눈으로 볼 때 나는 이상한 것 투성이인 모양이다. 때로는 내가 일부러 자기를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단다. 그러는 내가 너무 태연하단다. 은희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훌쩍이는 것을 안다. 어제는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미치겠다고 했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은희는 친구에게 말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고 했다. 조금 전이 다르고 방금이 다르고 잠시 후가 다르다고 했다.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한다고 했다. 어떨 때는 조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명백한 치매 같다가도 어떨 때는 너무너무 멀쩡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다.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나의 창색이다.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영숙이를 두들겨 패는 아버지를 내가 베개로 눌려주겠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의 몸을, 영숙이는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 영숙이 나이 고작 13이었다. 옆구리가 터진 베개에서 왕겨가 쏟아져 나왔다. 영숙이는 그걸 쓸어 담고 엄마는 멍한 얼굴로 베개를 꿰맸다. 내 나이 16살의 일이었다. 6.25 직후에는 죽음이 흔했다. 자기 집에서 자다가 죽은 남자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순경 한 명 와보지 않았다. 바로 마당에 천막을 짓고 조문객을 받았다. 나는 15살에 쌀가마를 졌다. 고향에선 사내가 쌀가마를 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버지라도 손을 못 댔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계속 맞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옷을 모두 벗겨 엄동설 안에 내쫓기도 했다. 죽이는 게 최선이었다. 다만 후회가 되는 것은 혼자 할 수도 있었던 일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연루시켰던 것뿐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버지는 늘 악몽을 꿨다. 잠꼬대도 심했다. 죽는 순간에도 아마 나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쓰인 모든 글들 가운데서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피로 써라. 그러면 너는 피가 곧 정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타인의 피를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책 읽는 게으름뱅이들을 증오한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 나오는 말이다. 16살에 시작해서 45까지 계속했다. 4.19와 5.16을 겪었다.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종신독재를 꿈꿨다. 유경수가 총에 맞아 죽었다. 지미 카터가 와서 박정희더러 독재 좀 그만하라고 하고는 팬티만 입고 조깅을 했다. 박정희도 암살당했다.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고 김영삼은 국회에서 제명됐다. 계엄군이 광주를 포위하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였다. 그러나 나는 오직 살인만 생각했다. 이 세상과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죽이고 달아나서 숨었다. 다시 죽이고 달아나서 숨었다. 그때는 DNA 검사도 폐쇄로 TV도 없던 시절이다.
연쇄살인이라는 용어조차 생경했다. 수십 명의 고동수상자와 정신병자가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몇몇은 허위 자백까지 했다. 경찰서들끼리는 서로 협조를 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경찰 수천 명이 작대기를 들고 M1 야산만 쑤시고 다녔다. 그게 수사였다. 좋은 시절이었다. 마지막으로 살인을 하던 해에 나는 45이었다. 문득 짚어보니 베개에 숨이 막혀 죽던 때의 아버지 나이 45이었다. 이상한 우연이다. 이것도 적어둔다. 나는 악마인가? 아니면 초인인가? 혹은 그 둘 다인가? 70년의 인생. 돌아보면 입을 벌린 검은 동굴 앞에 선 기분이다. 다가올 죽음을 생각할 때는 별 느낌이 없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마음이 어둡고 막막하다. 내 마음은 사막이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습기라고는 없었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어린 날도 있었다. 내겐 너무 어려운 과제였다. 나는 늘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그들은 나를 소심하고 얌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거울을 보며 표정을 연습했다. 슬픈 표정, 밝은 표정, 걱정하는 표정, 낙담하는 표정. 그러다 간단한 요령을 익혔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다. 남이 찡그릴 때 찡그렸고 남이 웃을 때 웃었다. 옛사람들은 거울 속에 악마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지. 그들이 거울에서 보던 악마, 그게 바로 나일 것이다. 문득 누이가 보고 싶다. 은희가 듣더니 오래전에 죽었다고 한다. 어떻게 죽었니? 악성 빈혈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듣고 보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수의사였다. 살인자로 살기에 좋은 직업이다. 강력한 마취제를 마음껏 쓸 수 있다. 코끼리도 바로 무릎을 꿇릴 수가 있다. 시골의 수의사는 출장이 잦다. 대도시의 동료들이 병원에 앉아 애완견과 고양이를 돌보는 시간에 시골의 수의사는 돌아다니며 소와 돼지, 닭 같은 가축들을 돌본다. 옛날엔 말도 간혹 있었다. 닭을 제외하면 모두 포유류다. 인간과 몸의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엉뚱한 곳에서 정신을 차렸다. 처음 와보는 동네다. 자꾸만 어디론가 가려는 나를 제지하기 위해 동네 청년들이 전방에 모여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내가 겁을 집어먹고 난동도 부렸다고 한다. 경찰관이 와서 무전을 쳐보니 나를 경찰차에 태웠다. 자꾸만 기억을 잃고 어딘가를 헤매다 동네 사람들에게 에워싸인 상태에서 경찰에게 붙들린다. 반복된다. 군중, 포위, 그리고 경찰에 의한 연행. 치매는 늙은 연쇄살인범에게 인생이 보내는 짓궂은 농담이다. 아니, 몰래카메라다. 깜짝 놀랐지? 미안, 그냥 장난이었어.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외우기로 했다. 해보니 쉽지 않다. 요즘 시인들 시는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도 이런 구절은 좋다. 적어둔다. 내 고통은 자막이 없다. 읽히지 않는다. 김경주, 비정성시. 같은 시 중에서 또 한 구절.
내가 살았던 시간은 아무도 맛본 적 없는 밀주였다. 나는 그 시간의 이름으로 쉽게 취했다. 시내에 나가 장을 보는데 은희가 일하는 연구소 앞에 낯익은 놈 하나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마주 지나가는 찌푸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놈이다. 나는 수첩을 꺼내 이름을 확인했다. 박주태였다. 놈이 은희 근처에 와 있다.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주로 상체를 단련하고 있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데도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은희 때문이다. 찰나의 대결에서 목숨을 좌우하는 것은 상체의 근력이다. 잡고, 누르고, 쪼인다. 포유류는 호흡기가 있는 목이 약점이다.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목숨을 잃거나 뇌가 망가진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이 내시가 좋다며 자기가 내는 문예지에 실어주겠다고 했다. 30년도 더 된 일이다. 그러라고 했더니 얼마 후 전화가 왔다. 책이 나왔다며 어디로 보내줄까 묻는다. 그러고는 자기 계좌번호를 불러준다. 돈을 내고 사는 거냐니까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런 것은 싫다고 했더니 이미 책을 다 찍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곤란하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곤란이라는 말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교정해주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애초에 이 일을 초래한 것이 내 자신의 속물적 욕망이었으니 놈만 탓할 일은 아니었다. 며칠 후 내 시가 실린 지방분예지 200부가 집으로 배달돼 왔다. 등단을 축하한다는 카드도 동봉돼 있었다. 한 부만 남기고 199부는 땔감으로 썼다. 잘 탔다. 시로 데운 구들이 따뜻했다. 어쨌든 나는 그 뒤로 시인으로 불렸다. 아무도 읽지 않는 시를 쓰는 마음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은희를 기다리느라 툇마루에 앉아 먼 산으로 떨어지는 석양을 보았다. 뼈만 남은 겨울산이 핏빛으로 물드는가 싶더니 금세 칙칙해진다. 저런 게 좋아지다니 죽을 때가 된 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곧 잊어버리겠지. 선사시대 인류의 유고를 조사해보면 태반이 살해당한 것이라 한다.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뼈가 예리한 것으로 잘려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연사는 드물었다. 치매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기도 어려웠을 테지. 나는 선사시대에 속한 인간인데 엉뚱한 세상에 떨어져 거기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그 벌로 치매에 걸린 것이다. 은희는 한때 왕따를 당했다. 엄마도 없고 아비는 늙었으니 애들이 따돌렸다. 엄마 없이 크면 어떻게 여자가 되는지를 모른다. 그런 모자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여자애들이 괴롭혔다. 하루는 은희가 상담 선생을 찾아가 짝사랑을 상담했다.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던 것.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은희가 남자를 밝힌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 걸레라고 흉보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은희의 일기장에서 읽었다. 막막했다. 연쇄살인범도 해결할 수 없는 일. 여중생의 왕따. 그 애가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왔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 그러면 된 건가? 요즘 꿈에 아버지가 자꾸 나온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전뱅이 책상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다.
내 시집이다. 아버지는 입에 왕겨를 가득 머금은 채 나를 보며 웃고 있다.